네, 안녕하세요. 2024학년도 10월달 고3 학생들의 국어 모의고사 독서 지문 중에서 서양 역사를 어떤 관점으로 볼 것이냐에 대한 견해들이 나와 있는 지문을 같이 읽어보고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가지문부터 보겠습니다. 첫 줄부터 프랑스의 계몽주의자 나왔습니다. 마치 우리가 윤리와 사상이나 통합사회에서 많이 봤던, 예를 들어서 뭐 루소 같은 사람들이 제일 첫 번째로 떠오르죠. 근데 이 지문은 루소에 대한 지문은 아니고요. 이제 볼테르가 밑에 나와 있습니다. 하여튼 프랑스 계몽주의자들은 신화적 관점이나 중세시대의 종교적 관점으로 역사를 파악하고 서술하는 것을 배격했다. 이들은 이성의 관점에서 역사를 바라보았고, 항상 계몽주의 하면 이성, 그리고 신화나 종교 배척, 늘 항상 우리가 익혀왔던 개념들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러한 입장은 계몽주의자인 볼테르에 의해 확립되었다. 자, 지금부터 쭉 볼테르 이론이 나오겠습니다. 볼테르는 역사의 동인, 즉 역사를 움직이는 원인을 신으로 보았던 중세시대의 관점을 비판하고 이성에 의해 역사가 변화된다고 보았다. 즉, 계속 이제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국 볼테르는 이성이 제일 최고다. 그리고 종교, 신 그런 거 배격한다. 결국 그의 얘기입니다. 네. 자, 그런 이성과 자연, 이성과 종교, 정치, 사회 등의 제도가 상호작용하면서 역사가 끊임없이 발전한다고 보았다.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끊임없이 발전한다. 네. 왜 뒤에 가면 왜 이 끊임없이 발전한다가 포인트인지 이제 알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역사의 발전은 이성 그 자체가 발전하면서 문화를 발전시키는 이성의 발전사인 것이었다. 그에게 있어서 문화는 예술, 법, 정치, 지식, 과학, 풍속, 습관, 음식, 기술, 오락 등 인간 생활과 관련된 것들로 이성의 활동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었다. 즉, 이성이 문화보다 상위 개념에 있다. 그런 개념만 잘 잡아서 나가면서 읽으면 되겠습니다. 그는 문화에 대한 이러한 입장에서 문화를 역사 서술의 대상으로 삼아서 역사를 서술함으로써 이성의 발전을 드러내려고 했다. 네, 그 다음 문단입니다. 볼테르는 모든 시대와 민족을 포괄하는 방대한 문화사를 서술했다. 이를 통해 이성이 모든 시대의 역사나 모든 민족의 역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발전 요소이며 역사는 이성의 발전 과정임을 드러내려 한 것이었다. 여기서요, 공통적 이런 말이 나와 이제 뒤에 가면 보편적이고 하고 다 연결되는 통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네, 그는 이러한 의도를 실현하기 위해 사료를 선택할 때는 이성의 업적을 보여줄 수 있으면서 가장 확실한 기록에 기초를 둔 역사적 사실들을 선택했다. 그리고 역사를 서술할 때는 정치를 역사의 중심, 여기 정치를 역사의 중심에 놓을 리가 없는데 하면 역시 이거는 배격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역사를 서술할 때는 정치를 역사의 중심에 놓고 연대기적, 즉 어느 시대 쭉 시간 순으로 쭉 역사 서술하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어느 왕 다음에 어느 왕 그런 식으로 연대기적으로 서술하는 전통적인 방식에서 탈피하여. 네. 그러니까 어쩐지 뭐 정치 연대기 이런 걸 중시할 리 없을 것 같은데 역시 탈피하여를 쓰기 위해서 이렇게 길게 앞에 썼네요. 예술이나 법과 같은 문화를 구성하는 것들을 화제로 삼아 기술하는 화제 중심 체제 방식을 사용했다. 자, 이것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볼테르의 특징, 역사 서술의 특징은 화제 중심 체제 방식을 사용했다. 자, 그 다음 역사가 이성의 발전 과정임을 드러내는 볼테르의 의도는 이성의 발달에 따라 자 시대 구문을 어떻게 했나 보겠습니다. 역사의 시대를 헬레니즘 문명의 알렉산드로스 시대, 또 로마의 아우구스투스 시대, 르네상스의 메디치가 시대, 프랑스의 루이 14세로 구분한 것에서도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제가 여기 빨간색 꺾인 표시 왜 했냐 하면은 자, 이 헬레니즘의 알렉산드로스 시대, 로마 아우구스투스 시대, 그 다음에 뭔가 중간에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나요. 근데 이쪽 읽으면서 일단 볼테르 이론에 쭉 빠져가지고 몰입해가지고 읽다 보면 여기 중간에 뭐가 빠졌지 하고 뭔가 허전한 느낌이 들면서도 잘 캐치가 안 될 수가 있는데 이 나중에 가보면은 이 로마의 아구스투스 그다음에 르네상스 이 사이에 뭐가 빠졌구나. 금방 떠올릴 수가 있을 겁니다. 하여튼 그렇게 구분했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좀 세계사 관련된 말씀을 드리자면요. 일단 알렉산드로스는 일단 고대 그리스 지역 또 페르시아 지역 고대 이집트까지 정복해서 대제국을 건설했죠. 근데 그 대제국 영토 안에서 상당히 그리스 문화를 강조하고 그리스 문화의 영향을 많이 또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대를 보고 헬레니즘 문명이라고 하고, 그리고 알렉산드로스 제국은 알렉산드로스가 죽은 다음에 좀 있다가 16번 문제 보기도 있지만 로마에 의해서 망했죠. 자, 그리고 이제 로마의 아우구스투스. 자, 이 아우구스투스 본명은 옥타비아누스죠. 이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뭐 스스로가 아니고 존엄한 자라는 호칭을 얻어가지고 아우구스투스 그렇게 불리면서 이제 이때부터 사실상 황제가 되어서 로마 제정이 이때부터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르네상스의 메디치 가문은요, 이 이탈리아 피렌체 지역을 지배했던 귀족 가문이고요. 또 그리고 루이 14세 나왔습니다. 루이 14세 제가 좀 이따 맨 뒤에 썼습니다만 이 또
세계사에서 프랑스가 절대 왕정할 때 또 꼭 나오는 인물이죠. 그래서 루이 14세 하면 또 키워드가 뭐냐 하면은 절대 왕정 시대, 그리고 또 콜베르라고 재상을 등용하면서 중상주의 정책을 폈다. 그리고 베르사유 궁전을 건설했다. 이렇게 루이 14세 키워드도 같이 뭐 체크해 봤습니다. 네, 다시 한번 지문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대구분을 했다고 하는 거고요. 자, 그에 따르면 각 시대는 이성의 성숙과 완성 정도가 달랐다. 한 시대에 이룩된 문화의 성숙은 전승, 누적, 융합되어서 더 발전되고 성숙한 문화를 만들어가며 이는 다시 다음 세대로 이어졌다. 이게 아까 두 번째 문단에 봤던 끊임없이 역사가 발전한다. 바로 그 개념을 다르게 표현한 겁니다. 전승, 누적, 융합되면서 점점 차곡차곡 쌓아나가면서 발전돼 나간다는 거죠. 이에 따라 루이 14세 시대는 메디치가 시대의 문화가 프랑스의 전승, 누적, 융합되어 성숙 및 발전을 이룬 것이었다. 그에게 루이 14세 시대는 이성의 완성에 가장 가까운 시대였다고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네. 자, 그 다음 마지막 문단입니다. 역사와 역사 서술에 대한 볼테르의 입장은 역사는 퇴보하지 않고 끊임없이 발전해 나간다는, 다 이걸 이제 용어로 직선적 역사 발전관이라고 하네요. 직선적. 그러니까 뭐 퇴보하거나 정치하거나 그러면 이게 뭐 가다가 꺾였다가 뭐 다시 또 멈췄다 그렇게 되겠죠. 근데 그런 거 없이 끊임없이 발전해 나가는 거니까 마치 직선과 같이 역사가 발전해 나간다, 그런 표현을 써서 직선적 역사 발전관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직선적 역사 발전관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그가 이성을 역사의 동인으로 보고 이성을 척도로 사료를 선택하고 문화사를 서술한 것에서 세계 전체의 역사가 진전되어가는 원리를 바탕으로 모든 시대에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척도에 따라, 아까 전에 공통적, 다 통하는 얘기입니다.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발전 요소다. 네, 척도에 따라 각 시대를 평가하는 보편주의적 관점을 취했음을 알 수 있다. 네, 아주 딱 마지막 문단에서 지금까지 나왔던 거 다 잘 정리해서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결국 프랑스 계몽주의자들 중에 마지막으로 마지막은 그렇고 계몽주의자로서 이성을 중시한 관점을 확립한 볼테르 이론 쫙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볼테르 이론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12번 문제입니다. 가나에 대한 건데 일단 가만 가지고 풀 수 있는 거 보겠습니다. 선지 1번보다는 선지 2번을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 가는요, 특정한 시대의 한계를 지적하고 이에 대응되는 새로운 시대, 자, 어떤 시대 한계 나온 적도 없고 뭐 새로운 시대 전망도 없습니다. 벌써 가에서 2번 땡이었습니다. 또 선지 3번, 가와 나는 모두, 일단 가는요, 특정 사상가에 대한 평가, 자, 특정 사상가 나오긴 나왔죠. 볼테르가 나왔는데요.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시대별로 달라진 원인 뭐 그런 거 전혀 없었습니다. 3번도 땡입니다. 4번, 가는 특정 개념에 대한 여러 학자 이름은 볼테르밖에 안 나왔습니다. 여러 학자가 벌써 땡이고요. 선지 5번, 가는 특정 사상이 시대에 따라 변화되는 과정. 자, 계몽주의가 처음 나오면서 이 계몽주의가 어떻게 시대에 따라 변화되어 가는가, 그런 거 나와 있지 않았네요. 역시 5번도 벌써 가에서 땡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가만 가지고도 2, 3, 4, 5번이 다 땡입니다. 한번 선지 1번 보겠습니다. 자, 가와 달리니까 일단 특정 사상가에 대한 비판적 입장이 서술되어 있는, 자, 여기 특정 사상가는요, 볼테르라고 보면 되고, 근데 가는요, 가와 달리니까 볼테르에 대한 비판적 입장 없죠. 그러니까 가와 달리까지 맞으니까 나에서 이제 볼테르에 대한 비판적 입장 서술되어 있으면 그게 1번이 답이 되겠네요. 네, 하여튼 지금 현재 이것만 가지고도 강력한 정답 후보가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3번 문제 갑니다. 13번도 내용일치 문제인데 선지 1, 2번까지가 가를 가지고 풀 수 있는 거네요. 선지 1번, 볼테르는 이성이 역사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지 않습니까? 맞고요. 선지 2번, 볼테르는 문화를 구성하는 것들을 화제로 역사 서술했다. 자, 문화 구성하는 것들 뭐 있었습니까? 뭐 예술, 법, 정치, 지식, 과학 등등 있었습니다. 역시 맞죠? 네, 그래서 그걸 가리켜서 아까 전에 뭐라고 했냐 하면은 화제 중심 체제 방식을 취했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가만 가지고 풀 수 있는 1번, 2번 다 맞네요. 그 다음 14번으로 갑니다. 14번, 볼테르의 직선적 역사 발전관에 대한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걸 찾는 겁니다. 선지 1번, 이성이 시대를 거치면서 완성으로 나아가는 것이 역사 발전이다. 이거 답이 있네요. 그러면서 가장 완성에 가까운 시대가 언제라고 했습니까? 프랑스 루이 14세 시대가 가장 이성이 완성에 가까운 시대라고 했습니다. 자, 선지 1번 확실한데 혹시나 몰라서 계속 보겠습니다. 선지 2번, 인류 전체의 역사가 후퇴와 단절 속에서 연속. 자, 일단 역사는 직선적으로 계속 전승, 누적, 융합돼서 계속 끊임없이 발전되는 것이지 후퇴, 단절, 정체 그런 거 없습니다. 이 후퇴, 단절 이런 거 나왔다는 자체가 틀리고요. 선지 3번, 역사가 발전하는 원리는 신의 섭리를 바탕으로. 자, 신 종교 나오면 역시 땡입니다. 또 선지 4번, 역사 서술의 발전은 역사를 신화적으로 서술해 나가는, 역시 신화 종교 다 나오면 땡이고요. 선지 5번, 전 세계의 문화사를 서술하여 역사에서 이성이 변화하지 않고 정체, 역시 퇴보, 정체, 후퇴 다 틀립니다. 역시 선지 1번 확실하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5번 가겠습니다.
15번도 볼테르와 헤르더, 아마 헤르더는 나지문에 나온 학자인데요. 일단 선지가 볼테르, 헤르더 각각 있기 때문에 또 뭐 함께 있는 것도 있지만 볼테르 이론만 가지고 선지 골라낼 수 있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적절하지 않은 거 찾는 거네요. 선지 1번, 볼테르는 4개 시대를 거치면서, 자, 4개 맞았죠. 헬레니즘 문명의 알렉산드로스 시대, 로마의 아우구스투스 시대, 르네상스 메디치 가문, 프랑스 루이 14세, 4개 시대 맞고요. 근데 거치면서 인간이 이성보다 문화가 더 완성에 가까워진다고 보았다. 아, 이게 틀렸네요. 항상 문화보다 이성을 제일 상위 개념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그 이성이 가장 완성에 가까워지는 시대가 루이 14세 시대라고 봤죠. 네. 그렇지만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은 이성의 활동에 따라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네, 문화는 이성의 활동에 따라, 네, 활동에 따라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문화보다 이성이 상위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성보다 문화가 더 완성에 가까워진다. 이거는 앞뒤가 틀린 얘기겠죠. 그럼 벌써 적절하지 않은 거 볼테르만 가지고 답 1번 나왔습니다. 지금 14번, 15번 계속 선지 1번이 답이고 아까 12번에도 1번이 가장 유력하지 않았습니까? 벌써 선지 1번이 답인 게 3개째입니다. 상당히 시간 단축하는 아주 굉장히 참 도움을 많이 주는 그런 지문이네요. 네. 그리고 16번은 보기가 있어가지고 네, 어차피 보기 읽은 다음에 가나 같이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나지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지문, 아까 문제에서 얼핏 봤던 헤르더가 드디어 등장합니다. 19세기 독일, 자, 19세기니까 그 프랑스 계몽주의자들 시대보다는 좀 약간 한두 세기 뒤의 시대죠. 네, 19세기 독일의 철학자이자 역사학자인 헤르더는 계몽사상의 시대를 거치면서 역사에 대한 볼테르의 입장에서 나타나는 한계점을 인식했다. 한계점 나오면 이제 비판이 나오겠네요. 네, 그는 개체성에 대한 자신의 입장과 역사의 나선형적 발전, 아까 볼테르는 직선적 발전이라고 했는데 헤르더는 나선형적 발전이라고 합니다. 그 차이가 뭔가 좀 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아까 볼테르는 또 보편주의적, 공통적 그런 거 나왔는데 헤르더는 개체성, 그러니까 뭔가 개별적인 걸 강조하고 보편성, 뭐 공통성 그런 걸 부정하는 입장이다. 금방 감을 잡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볼테르의 입장과 주장을 비판했다. 그는 이를 통해서 자신만의 역사 철학을 전개해 나갔다 했습니다. 자, 이제 헤르더가 주장한 개체성은 역사에 대한 볼테르의 보편주의적 관점과 대비되는 것으로, 그렇죠. 개체성과 보편성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그에게 개체성은 민족의 개체성을 의미했다. 자, 아까 볼테르는 모든 민족의 공통된 그런 거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헤르드는 정반대입니다. 민족의 개체성을 의미했다. 개체성은 기후와 풍토 및 관습 등의 근거에서 위로 올라갑니다. 여러 지역의 인간 공동체, 다시 말하면 각 민족에게서 다양하게 형성된 것이며 각 민족의 문화에서 동일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아까 볼테르는 각 민족 공통적 그런 걸 강조했습니다만 헤르더는 정반대입니다. 따라서 각 민족이 추구하는 목표, 생활하는 방식, 삶을 바라보는 태도는 다를 수밖에 없다. 이러한 개체성의 입장에서 그는 각 민족이 나름의 독특한 민족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이에 따른다면 여러 민족들 각각의 역사적 시대는 모든 민족의 역사 속 하나의 개체로서 중요한 가치와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게 각 민족의 역사적 시대는 고유한 위상에서 연구되어야 하고 그 시대는 존중받아야 했다. 헤르더는 민족의 개체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민족에 대한 선입관을 버리고 민족의 시대와 역사, 민족이 처한 환경적 조건 속으로 침투해서 이것에 동화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개체성에 대한 그의 관점과 이를 이해하기 위한 그의 방법에 따르면 보편주의적인 관점, 즉 볼테르 같은 관점이죠. 보편주의적인 관점으로는 역사를 설명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이제 요게 중요합니다. 볼테르처럼 이성이라는 보편적 척도에 맞지 않는 역사적 사건들을 무시하고 중세시대를 역사서술에서 제외해서 로마 시대에서 르네상스 시대로 이어지게 하는지, 여기서 아까 제가 볼테르 얘기 나올 때 시대 구분할 때 뭔가 좀 로마에서 곧바로 르네상스 이어지게 뭔가 좀 빠진 것 같은 허전한 느낌 든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바로 빠진 게 바로 중세시대였습니다. 중세시대. 예, 그렇죠. 볼테르는 중세시대를 역사서술에서 제외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중세시대는 완전히 신종교 그런 볼테르가 싫어하는 것들이 지배하는 시대였죠. 그래서 그런 시대는 이성이라는 보편적 척도에 맞지 않는 시대로 봤습니다. 그래서 중세시대를 역사서술에서 제외를 했군요. 자, 하여튼 그런데 이제 그렇게 볼테르처럼 그렇게 하는 일은 헤르드의 역사 설명에서 일어날 수 없다. 즉, 엄연히 헤르드는 역시 중세시대 역시 그 시대 자체적으로 뭐 존중받아야 할 무언가가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겠습니다. 네. 자, 근데 생각해보니까 여기서 결국 볼테르의 역사 전개 방식, 역사 시대 부분에서 중세 시대가 빠졌다 했는데, 자, 근데 여기 가운데는 뭔가 좀 그냥 몰입해서 읽다 보니까 여기 중세가 빠졌구나 하고 금방 캐치가
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결국 이 볼테르와 또 헤르더의 가장 큰 차이점은 중세시대를 역사 서술 대상에서 제외되느냐 포함시키느냐 그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다시 한번 지문 처음에 거슬러 올라가면요, 바로 지문 첫째 줄에부터 계몽주의자 나온 첫째 줄부터 중세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참 교묘합니다. 이게 결국 이 중세시대에 대한 그 견해가 가와나 견해의 차이점을 가르는 중요한 지점이 되는 것인데, 이제 우리가 첫 줄즉 볼테르 이론 따라서 읽다 보면 이게 중세시대 얘기가 없지 않는가, 언제 나왔는지조차 모르고 그렇게 넘어가기 쉬운데, 알고 보면은 제 첫 줄 가지문 시작한 첫 줄에 있었습니다. 상당히 이 지문 쓰신 분이 교묘하게 지금 문장을 배열하는 아주 좀 심오한 의도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네, 다시 나지문 계속 보겠습니다. 계속 가서 헤르더는 개체성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바탕으로 역사가 연속적 성격을 가지면서, 자, 아까 전에 볼테르도 연속적으로 직선적 나가는 듯, 자, 여기 차이점이 있습니다. 나선형적으로 발전해 간다고 주장했다. 자, 나선형이 무슨 얘기인가 좀 더 보겠습니다. 역사 서술에서 중세 시대를 제외한 볼테르의 입장과 달리 헤르더는 중세를 계몽사상 시대의 도래를 위한 준비기였고 근대를 위한 기반이 되는 시대로 이해했다. 중세 시대도 우리가 보통 암흑기 그러지만 나름대로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네요. 계몽사상 시대의 도래를 위한 준비기였고 근대를 위한 기반이 되는 시대로 이해했다. 그리고 역사가 나선형적으로 발전한다는 그의 주장은 역사가 성장과 파괴, 건설의 과정을 반복하며 발전한다는 것의 의미다. 이게 차이네요. 이는 볼테르의 직선적 역사 발전과 다른 것이었다. 자, 친절하게 볼테르와 비교해주고 있습니다. 자, 볼테르는 역사가 파괴 그런 거 있을 수가 없죠. 계속 앞으로 쭉 전승, 누적 융합되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갑니다. 즉 끊임없이 발전해 나갔는데 헤르드는 끊임없이 전진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파괴도 있고 그렇지만 그걸 성전과 파괴 건설을 반복해 나가면서 하여튼 발전한다. 그래서 그 형태가 마치 나선형과 같다고 해서 나선형 역사 발전 그렇게 또 표현을 하고 있네요. 자, 마지막 문단입니다. 헤르더의 주장에 따르면 역사의 파악과 역사 서술의 기본 단위는 민족이며, 역시 또 아까 전에 했던 거 다 요약입니다. 역사는 민족의 문화를 중심으로 발전한다. 따라서 헤르더는 문화적 민족주의 개념을 정립하는데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하면서 완전히 볼테르하고 정반대 견해를 잘 정리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나지문 이렇게 봤고요. 이제 나지문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들 마저 보겠습니다. 아까 12번 문제. 자, 일단 가만 가지고도 2번, 2, 3, 4, 5번 4개 선지 다 제꼈고요. 가장 정답이 확실한 게 1번인데 이제 1번이 맞는지 마지막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나는요, 특정 사상가, 볼테르죠. 특정 사상가에 대한 비판적 입장 서술되어 있다. 그렇습니다. 그대로 헤르더가 볼테르 사상을 비판하는 거 그대로 나가맞고 가는 그런 비판적 입장 없죠. 네, 바로 선지 1번 확실히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아까 볼테르만 가지고는 답이 안 나왔던 1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네, 13번. 1번, 2번은 아직 적절하지 않은 거 답이 안 나왔고요. 3번입니다. 헤르더는 중세 시기가 없으면 근대 시기가 나타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랬죠. 그래서 중세 시대를 아까 뭐라고 했죠? 그 근대를 위한 기반이 되는 시대라고 했습니다.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선지 4번. 헤르더는 볼테르의 보편주의적 관점을 수용이 아니죠. 보편주의적 관점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딱 답이 한눈에 딱 드러나 보입니다. 네, 선지 4번이 답이고요. 5번을 보겠습니다. 헤르더는 특정 민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민족에 대한 선입관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맞습니다. 그 민족에 대해서 선입관을 가지지 말고 그 민족 고유한 침투해서 동화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네, 선입관 갖지 말고 침투해서 동화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5번도 받겠습니다. 네, 선입관 없어야 된다. 자, 선지 4번 확실히 답이었고요. 그 다음 15번으로 갑니다. 네, 15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볼테르만 가지고도 적절하지 않은 거 선지 1번 답 찾았고요. 아까 12번 선지 1번 답을 확정을 졌기 때문에 진짜 이 문제가 전부 어휘 포함해서 5개인데, 아니 어휘 빼면 4개인데, 어휘 빼고 5개인데 이 정답이 1번인 게 3개씩이나 됩니다. 상당히 시간 단축에 도움이 되는 그런 지문이라는 거 다시 한번 알 수가 있겠고요. 하여튼 선지 2번부터 보면 되죠. 헤르더는 서로 다른 민족 문화의 사이에 우열을 판단하는 특정 기준은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다 각각의 민족 문화 다 존중받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2번도 맞고요. 선지 3번. 헤르더는 각 민족의 문화는 자신이 처한 기후와 풍토에 따라 동일하지 않게 나타난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개체성을 주장한 것이죠. 네, 3번도 맞고, 선지 4번. 볼테르와 헤르더 모두 문화는 인간의 생활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았다. 이것도 당연히 맞고요. 선지 5번. 볼테르에게 이성의 활동은 문화를 통해 드러나고, 그렇습니다. 또 헤르더에게 개체성은 각 민족 문화에서 드러난다. 이것도 그대로 맞네요. 네, 선지 1번 확실히 답이 되었습니다. 다 보기가 있는 16번 문제 보겠습니다.
네, 16번 딱 봐도 알렉산드로스가 나오고 로마가 나오고 뭐 아까 전에 가지문을 좀 보충한 내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가나를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면 되겠습니다. 자, 강력한 왕권을 행사하는 한편 피정복민의 관습을 존중해 주었던 알렉산드로스의 사후 알렉산드로스 제국은 서지중해 일대를 장악한 로마에 의해 멸망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아우구스투스 얘기했죠. 로마의 재정 시대를 열었던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 시대 스스로부터 유능한 다섯 황제. 자, 이 사람들 가리켜서 5명이 현명한 황제라 그래가지고 오현제 그렇게 부르죠. 5명의 현명한 황제. 자, 하여튼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로마는 몰락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죠. 5 황제까지 약 200년간을 로마의 평화시대라고 불렀다. 광대한 제국이 된 로마는 법률, 건축, 토막과 같은 실용적인 문화가 발달했는데 특히 법률이 발달했다. 로마는 2세기 말부터 흔들리기 시작했고 여러 가지 복합적 요인으로 몰락했다. 이후 중세시대가 시작되었다. 역시 그 중세시대를 역사 서술 대상으로 삼는 건 헤르더, 그렇지 않은 건 볼테르. 자, 그 차이점 딱 떠올렸고요. 자, 일단 보기 가볍게 읽어봤고 선지들 보겠습니다. 선지 1번. 볼테르의 관점에서 볼 때 로마에서 발달한 법은 이성의 발전을 드러낼 수 있는 사료입니다. 즉, 그 이성의 발전을 드러낼 수 있는 문화의 하나의 요소죠. 네, 법은 문화의 하나의 요소입니다. 자, 선지 1번 맞고요. 그 다음 선지 2번. 헤르더의 관점에서 볼 때 알렉산드로스가 피정복민의 관습을 존중한 것은 각 민족의 개체성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요. 그대로 맞겠네요. 선지 3번. 볼테르와 헤르더 모두의 관점에서 봤을 때 알렉산드로스 시대에서 아우구스투스 시대로 변화된 것은 역사의 발전으로 볼 수 있겠군요. 그것도 맞습니다. 지금 중세는 아직 등장하지 않았던 때니까 이건 당연히 둘 다 역사 발전으로 봤겠죠. 선지 4번. 볼테르와 헤르더 모두의 관점에서 봤을 때 알렉산드로스 제국이 로마에 의해 멸망된 것은 문화의 퇴보와 파괴가 나타난 적. 역시 항상 볼테르에 대해서 말할 때 퇴보, 파괴 이런 거 나오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 뭐 헤르드야 뭐 그럴 수 있다고 치고요. 볼테르가 이렇게 로마에 의해서 알렉산드로스 제국이 멸망된 게 뭐 그 다음에 누가 멸망되었든지 간에 볼테르 얘기 나오는데 퇴보, 파괴 이런 거 나오면 당연히 땡입니다. 그래서 선지 4번 또 적절하지 않은 거 확실히 고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선지 5번을 보면은 볼테르의 관점에서 볼 때 중세시대는 역사서술의 대상이 아니고 헤르더의 관점에서 볼 때 역사서술 대상이 됐고 당연히 맞죠. 그리고 왜 볼테르가 왜 중세시대를 역사서술 대상에서 왜 제외시켰다고 했습니까? 바로 이 중세시대는 이성이라는 보편적 척도에 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성이라는 보편적 척도에 맞지 않기 때문에 중세시대는 역사서술 대상에서 볼테르는 제외를 시켰다고 했는데 거기에 반해서 헤르더는 나름대로 중세시대도 아까 전에 뭐라고 했었죠? 그 계몽사상 시대의 도래를 위한 준비, 근대를 위한 기반이 되는 시대로 하면서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냥 가볍게 서양 역사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관점으로 또 답도 쉽게 찾을 수 있는 지문 가볍게 살펴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